台湾인 백조미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다 커서 읽은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 시의 영양분은 사실은 그런 저항이나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서정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대베이더크 최세은. 백조미입니다. 최 교수님, 네, 예전에도 학생 하셨잖아요. 저도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험 치는 건 항상 존재합니다. 옛날 우리가 사극 보면은 과거 시험이 나오고, 최 교수님은 아직도 젊으시니까 네, 기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한두 개라도 생각이 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네. 저는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납니다. 다만 그 환경만, 그 네.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정말 역력해요. 그런데 출제한 그 문제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프로는 최 교수님께 전부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시험을 쳤을 거 아니에요. 네. 국어하고 사회 요쪽만 좁혀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국어 기출 문제 뭘 봅니까? 한국은 문학 지문과 비문학 지문으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국어라고 하면은 보통 듣기 평가를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문학 지문들이 쭉 나오죠. 문학은 옛날 고전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현대 거도 얘기합니까? 고전부터 현대까지 다 나옵니다. 아, 그러면 평소에 책 별로 안 읽는 사람은 이거 꽝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한국에는 네. 고교생이 필수로 읽어야 되는 아. 수능 전용 지문 서적이 있습니다. 아, 수능 지문 그거 말고 학교에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필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추천 도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20권 네. 또는 좀 크게 과장해서 100권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꼭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거는 참 좋은 책이니까 꼭 읽어봐라, 네. 이런 게 있긴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겁니까? 저희 선생님들은 시험에 나오는 거를 중심으로 읽으라고 그럼 말씀하시죠. 시험 나오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네요. 그럼요. 아유, 그럼 혹시 강남에 사십니까?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네네. 제가 가끔 생각을 해보면 이 중국어를 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문학 지문을 나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그 방대함을 네.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굉장히 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한국 그걸 잘 모르니까, 네. 고전을 모르니까 잘. 네. 그런데 저도 옛날에 시험 쳤었잖아요. 네. 우린 그런 대로 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 네.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아주 중요한 옛날에 문학 작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냥 유명한 삼국지연이 서유기 이런 거 말고, 홍루몽 이런 거 네. 말고 전체적으로 너무 대단한 당성팔대가, 아니면은 북송시대 누구, 당나라 때 누구, 이런 걸 있거든요. 네. 특히 또 동진, 서진 시대 너무 대단한 작가들이 또 많아요. 예. 한나라 때도 많고. 네. 근데 저의 생각은 딱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알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자님의 교양 수준으로 일반인들하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뭐 듣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아찔해지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게도 네. 이걸 다 행복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나? 고구려 신라 백제 중에서 다행히 신라 거 향가만 몇 개 알면 되고요. 왜요? 왜 고구려가 아니고 백제가? 거의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아, 네, 그게 거의 남아있지 요새-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또 고려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로 가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오, 고려 굉장한, 제가 알기로는 고려가 굉장한 그렇죠. 그런 그 시대의 문화적인 나라였었는데. 수준이 대단한데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개 남아있지가 않고요. 그건 저도 네. 몰랐네요. 기껏해야 조선으로 가는데 조선도 한문학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되면 이건 한문 시험에서 보면 되지 네. 굳이 국어에서 많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의 문학 영역이라고 하면 대체로 근현대, 네. 특히 식민지 시대로부터 시작하는 것들. 아. 네, 그래서 소설도 이제 대부분 단편 소설이고요. 네네. 그리고 뭐 수필이라든가 이제 현대 문학 쪽에서 몇 개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가 저항 시인이라고 부르는 김소월, 네네. 한용운, 뭐 이육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예전에 중요한 작가들,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작품이라 그래서 네. 저도 가서 찾아보고 그랬어요. 너무 좋았던 그런 그렇죠. 기억은 나는데, 네.
중국 거장 같으면은 정말 너무 좋은 게 많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는 선사 시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선사 시대 같으면 글자가 없는데 역사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선사 시대부터 내려온 건 구전 역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면서 그 시대 때는 뭐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 저는 그 역사가 이야기고 네. 그 나중에는 국문으로 왔을 때 나중에 문학 작품으로 왔을 때는 그 문학 작품 자체가 그냥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서 음. 시험 쓸 때도 저는 어렵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시대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있어요. 아니 제가 국문학을 박사한 사람으로서 네. 아니 저 사람이 한국어 문학과 교수인데 한국 문학이 그렇게 뭐 깊이나 범위가 얕다고 말해도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상대적인 뜻으로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제가 대만에 와서 이 중문학의 범위와 역사에 압도당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이 한국의 교육, 특히 국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민족의식, 특히 저 식민지를 극복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의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우리랑 많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 한국의 문학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데올로기성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그런 역사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그런 민족의식이나 독립에 대한 갈망 같은 걸 보면서 막 수업을 듣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니까. 감성 때문에 네. 그래. 예.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읽었던 시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 시인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네. 작품들이죠. 아이고. 네. 그래서 학교 다닐 일본에서- 때는 네, 맞습니다. 네네.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의 그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참 민족 의식이 있고 이 젊은 청년의 마음에 얼마나 이 가녀린 청년의 마음에 이런 불꽃 같은 열정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봐서 문제를 또 잘 봐서 시험에 대학에 갔죠. 그래서 이제 Y대를 다니는데 네. Y대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또 이제 자기 동문이 윤동주 시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커서 읽은 윤동주 그리고 윤동주 시의 영양분은 사실은 그런 저항이나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순수한 서정시, 마리아 라이나 릴케의 어떤 독일 서정시의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내가 배운 윤동주는 저항 시인인데 네네. 대학에서 배우는 윤동주는 낭만 시인이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사실은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도 읽히고 저렇게도 읽히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 네. 정말 제가 항상 생각하는 그런 건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컨대 똑같은 거지만 네. 10대, 20대, 30대, 50대, 70대 볼 때 그런 느낌은 완전 달라요. 시각이 맞습니다. 달라지니까 마음이 맞습니다. 달라지니까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윤동주 시인 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조금 봤었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이해는 됩니다. 네. 서정 시인. 그래서 한국 그렇게 지문에 보면은 이런 국어 그리고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네. 문학 작품 네.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특히나 이데올로기 좀 들어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데올로기 좀 들어있다 그러면은 좀 더 예전에 저의 그 시절에 네. 그때는 뭐가 들어있나 하면은 고전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애국주의 같은 거.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나라하고는 좀 맞습니다. 다르죠. 형태가 네. 좀 다르긴 한데 네. 그 시대 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게 들어가 있긴 한데 전체는 네. 아니고요. 그렇죠. 그중에서 뭐 몇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하나고요. 네. 제가 정말 특별했던 게 아까 근현대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는 일본에 대한 그 저항 그게 국문에도 거의 없어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정말 이상한 교육이네요. 아니 그게 이상하다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네. 왜냐면 한국하고 한국인이 너무 볼 다른 것 때는 같아요. 대만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만은 또 오히려 한국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그 문학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으로 보는 것이 문학 안에서도 심지어는 역사와 정치로 연결이 된다라는 네.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일종의 국민 문학으로서의 정전화, 우리가 캐논이라고 부르는 정전화의 작업 때문에도 그런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아니면 우리가 동아시아 맥락 속에서의 한국의 위치를 좀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좀 부작용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해외도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